공부는 무엇이며 공부를 왜 하는가?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의 조율로. 공부에서 공은 공짜가 없음을 깨달음입니다. 바로 인과응보, 인연과보의 법칙이지요. 공부의 부는 부지런히 지혜와 복덕을 닦음을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되어야지요.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판단하여서 모두가 영원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바로 진정한 공부인 겁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더 넓어지는 생각, 더 깊어지는 생각, 더 높아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사람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늘, 해부는 침묵 속에 드러남이 창대함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지요. 원칙은 참됨이 한결같음입니다. 사람 휴머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갖춘 무한한 가능성이지요. 선택은 나 아닌 것이 나인 줄 아는 나눔과 협력이 한결같아야 하지요. 땅 얼스는 감춤 속에 가능성이 광대함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땅의 원칙은 부지런함이 한결같음이지요. 과거의 착각은 내가 했다, 내가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관점은 덕분이어야 하지요. 즉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위의 도움이 95%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도 주위 환경이지요. 햇빛, 물 등 자연과 타인의 지원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은 전체 중에 5%에 불과한 겁니다. 어둠과 밝음을 좋음과 나쁨으로 나누지 말고 좋은 일과 더 좋은 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 더 패스트와 더 프레젠트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였습니다. 천재 경영의 시대가 종말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잡성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필수적이지요. 집단이 모여 갈등 없이 지성을 발휘하게 되면 관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인성 공부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바로 인성이 곧 실력인 겁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진정 잘 사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지요. 진정한 부자, 즉 돈도 많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돈도 많고 관계 인성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관계 인성은 좋지만 돈과 부가 적은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일 겁니다. 돈은 적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돈은 많고 관계 인성이 나쁜 사람은 불행한 부자이지요. 돈은 많지만 관계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부자인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돈도 적고 관계도 나쁜 겁니다. 바로 이중고이지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진정 잘 사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완성하는 세 가지 조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 조율이지요.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윈윈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공익 조율, 바로 퍼블릭 릴레이션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조율입니다. 릴레이션십 리귤레이션이죠. 타인과 소통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협동심이고 공감이고 배려이지요. 다음에는 자기 조율입니다. 셀프 리귤레이션이죠.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성을 완성하는 세 가지 조율은 공익조율, 관계조율, 자기조율인 겁니다. 첫 번째 자기조율은 내면을 잘 다스리는 법입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법,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이 있죠. 잘못된 방식은 바로 무조건 참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요.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은 화병이 이루어지거나 단절되게 됩니다. 자기 조율의 올바른 방식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인정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과 조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저장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완벽히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하듯이 상대도 옳다 하는구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지요. 자기 조율에서 내면을 다스리는 법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외부 자극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욱함이나 폭발이 일어나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행동으로 직행되는 경우지요. 하지만 외부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6초를 기다리고 생각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조율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강한 행동 표출이 가능한 겁니다. 가수나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심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욱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 아닌 겁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못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조율이죠. 릴레이션십 리굴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가가는 대화를 말합니다. 행동이나 논리로 곧바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먼저 감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경청과 공감, 즉 마음 열기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며 신뢰 형성이 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과적 현상이지요. 서로 다가가는 대화, 올바른 소통이 있는가 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도 있고 서로 멀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 조율을 잘 해야만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가능하고 올바른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대화일 것이고요. 중간이 바로 서로 멀어지는 대화일 겁니다. 건강한 관계의 과학 5대1 긍정의 법칙이 있죠. 여기서 1은 부정성입니다. 비난하거나 방어하거나 경멸하거나 담쌓기가 해당이 되지요. 5는 긍정성입니다. 호감을 갖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3,6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0분 관찰의 결과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높을 때 94% 정도가 이혼 예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조직과 관계는 부정성을 1을 상쇄하기 위해서 최소 5의 긍정성을 쌓는 긍정성 나눔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율은 공익 조율입니다. 바로 퍼블릭 리굴레이션이죠. 이것이 통 큰 계산법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공익 조율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생리 본능적 욕구가 있죠. 좀 더 발전하면 사랑, 소속감, 존중 욕구가 있고요. 결국에는 자아 실현 및 자아 초월 욕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익 조율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커뮤니티와 나 인디비주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공동체의 일원인 겁니다. 공동체에 좋은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죠. 공동체와 나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공부를 하고 있는가? 소인배 공부와 성인 군자의 공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인배 공부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 추구에 있지요. 하지만 성인 군자의 공부는 목적이 통큰 계산이고 공익을 추구합니다. 소인배 공부는 태도가 공부에서 남주냐 생각으로 공부하지만 성인 군자의 공부는 태도가 공부에서 나누자는 겁니다. 소인배의 공부는 결과가 단절과 갈등이지만 성인 군자의 공부는 집단 지성과 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성 실력을 갖춘 자는 배움을 세상과 나누게 되지요. 일상을 바꾸는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3, 4, 3Y라고 하지요. 3, 4는 생활화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자가 들어간 세 마디죠. 즉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긍정적 감정으로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행복의 열쇠이지요. 따라서 3, 4는 감사하고 인사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3Y는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Y자가 들은 영어입니다. worry, 걱정하지 말자는 거지요. 부질없는 결국은 걱정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hurry, 서두르지 말라는 거지요. 6초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angry,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욱하는 단락, 회로를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조율의 시작은 그리고 나의 선택은 가정의 복원입니다. 가정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진정한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얼굴 표정이 밝아야 자녀의 얼굴이 밝고 부모와 살갗이 닿으면서 자란 아이는 악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언어의 변화, 즉 세상을 바꿀 작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I am sorry, thank you, excuse me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며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